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대훈입니다. 오늘은 해양문화하고 대륙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해양국가하고 대륙국가하고 어떤 차이를 느끼시나요? 그 해양문화하고 대륙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게 의외로 그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눈치를 못 채셨을 것 같은데요. 눈치 못 채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셔서 거기 있는 무슨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한국에서 이제 한국 회사의 주재원이나 대표로 외국에 나가면 거기 현지에서는 외교관 대우를 받기 때문에 현지의 문화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저기 날이라도 납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그 옛날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똠방이나 이방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정해진 호텔로 데려가서, 그리고 비즈니스도 사실상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가고 사인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리 비즈니스가 해외에 많아도 눈치 못 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어를 못하고 외교적인 수사로 가득한 것만 주고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못 느낍니다. 가서 셀사이스가 돼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셀사이스가 돼가지고 뭔가 팔아본 사람이 아니면 이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든 기분 좋게 해가지고 돌려보내거든요. 거절을 하든 수락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당사자로서 자기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해양문화와 대륙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대학교로 치면은 한 학기 그 3학점짜리 강의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치면은 적어도 뭐 10년 이상의 세월을 제가 절약 드리겠습니다. 뭐 15분도 안 되는 짧은 제 동영상으로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면 당연히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해양 문화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이 존중이라는 게 뭐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거냐면, 공포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의 선교사가 동양에 와가지고 막 포교 활동을 해요.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현지에 있는 동양에 있는 어떤 권력자가 보기에는 서양 귀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서양 귀신놈이 와가지고 사람들 다 홀리고 다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뭐 이시 조선 왕조의 뭐 현령이라든가 저기 뭐라 그러지? 사또야. 사또인데 내가 사는 영토에 갑자기 피부 색깔도 다르고 눈도 이상하게 생겼고, 그리고 포도주 같은 거 마시는 것 같고, 이게 그 사람 피 같은 거를 이렇게 마시는 것 같은 아주 기분이 나쁜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 사람들을 내가 다스려 놨는데 다 물을 흐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교사를 어떻게 처형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큰일 난 줄 알고 본국에서 군함을 몰고 옵니다. 군함을 몰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방에 있는 사또나 이런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외적이니까 싸우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쏘고 있는 포라든가 이런 게, 여기는 화살이나 이런 거 쏘고 있는데, 화포 이런 거 쏘고 있는데 쟤네들은 막 기관총을 갖다가 쏘는 거야. 아주 발달된 포를 막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서 아주 동네가 다 아작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유전자에 어떤 기억이 남느냐, 절대로 우스워 보이는 사람을 깔보면 안 되고 무시를 해서 안 되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언제 이 사람이 센 사람이 돼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내 동네를 다 초토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해양 문화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정말 볼품이었고 돈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여도 함부로 절대로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그 반면에 대륙 문화에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다니던 길이라든 게 다 어딘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말 같은 거 타고 다니면 말이 지치지 않게 가장 빨리 다닐 수 있는 길로만 다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로 가서 뭘 하고 사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어떤 놈이 쳐들어왔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면 그냥 괴롭혀도 되는 겁니다. 괴롭히고 돈 뺏고 심하면은 목숨을 뺏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걔는 복수하러 못 오니까. 해양 문화 같으면 얘를 죽였을 때 같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수를 할 수 있지만, 대륙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사면이 바다고 그러면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절대로 대륙에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륙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권위적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쥔 사람이 굉장히 독재자적으로 나옵니다. 독재자가 돼가지고 그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일지, 아이를 몇 명 낳을지, 그 아이가 몇 명이나 공부를 할지 말지, 누구를 얼마나 까막눈으로 내비둘지, 학교로 보내지 말지, 이런 거를 다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륙문화는 대부분 독재적입니다. 인간의 인생을 개인이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가 보통 대륙의 문화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비행기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어떤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느냐, 해양 문화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막 들어오죠. 그런데 이 관광객에 대해서 보통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가보면 굉장히 착하게 대합니다. 얘가 언제 힘이 세져가지고 또 군함 몰고 올지 모르잖아요. 전투기 폭격기 데리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만, 홍콩, 기타 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존재가 볼품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다하고 먼 곳으로 가보시면 거기 가면은 현지 사람들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도 바닷가 근처인 도쿄, 바닷가 근처인 오사카 이런 데 가시면은, 바닷가 근처인 요코하마 같은 데 가시면은 현지 사람들이 굉장히 온화하게 대합니다. 얘를 아쉽게 했다가는 언제든지 복수를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그 북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륙 쪽으로 가보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절한 일본 사람 없어요. 또 저기 도시에서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여기 왔고 여기 여자들 못 살게 구는구나. 이거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시마무라래. 그 유키군이 아시죠?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유키군이에 가보시면은 꼭 그 시마무라라는 남자 주인공이 도쿄에서 기차 타고 와가지고 온천장에 와가지고 그 여자 기생들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할 거 다 하잖아요. 결혼도 해가지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적대적으로 나오는 거죠. 겉으로는 저 사람이 돈을 쓰고 가기 때문에 곱게 하면서도 뒤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씩 가시방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시가 나 있어. 그런 거를 알게 되면은 해양 문화가 주 문화로 되어 있는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받는 환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위에 군림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태어나느냐? 대륙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대륙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해양 문화 국가에 가면 여기서부터 큰일이 나기 시작합니다. 해양 문화 국가 출신들은 다른 해양 문화 국가 또는 다른 도시에 갔을 때 똑같은 해양 문화의 기초에서 이 사람이 아무리 볼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존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복수에 대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륙 문화 출신인 나라 또는 지역 사람이 해양 도시에 가면 그 해양 도시에 있는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술집에서 술 주는 뭐 맥주 주는 여급 또는 남자 직원들, 뭐 밥집에서 서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굴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악명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어느 나라라고 내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는 그 나라 출신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관광지에 가서, 특히 바닷가나 섬으로 된 나라에 있는 관광지에 가서 마치 그곳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수에 대한 공포심이 없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친화적인 제스처를 하면 오랑캐가 나에게 복종을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생긴 사람,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 나라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 나타나면 당연히 현지의 해양문화 국가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슬슬 경계를 하기 시작하고 대륙 문화에서 자란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관광객으로 오는 거를 반기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패스포트 랭킹이라는 거 하잖아요. 패스포트 파워 랭킹에서, 그러니까 여권을 들고 가면 비자가 없거나 도착하자마자 비자를 찍어주는 그런 나라들 가지고 이제 랭킹 세우잖아요. 거기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나라 중에서 해양 문화가 아닌 나라가 몇이나 있죠? 대부분 1위에 랭크되는 게 싱가포르, 대한민국, 일본입니다. 다 해양 문화예요. 전부 다 항구를 끼고 돌기 때문에 항구 국가이잖아요. 우리나라도 항구 국가입니다. 항구 문화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중화 사상을 복사를 해갖고 소중화가 되면서 조선 이시왕조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은 대륙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양반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해양문화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서울 곳곳에 알고 있는 그 고수부지 같은 데 있잖아요. 둔치라 그러죠. 예, 서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동네, 그 삼수변, 한자로 쓰면 삼수변 돌아가는 동네 있잖아요. 마포, 반포 이런데 옛날에 다 항구였어요. 천호동도 옛날에 항구였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겁니다. 같은 한반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정교육이라든가 사고방식이 해양문화에 가깝게 형성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조선 이시왕조의 전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지금까지도, 지금 대한민국이 된 지가 거의 뭐 60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조선시대 양반처럼 군림을 하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이제 거기서 항구 국가인 필리핀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해양 문화의 기초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오는데 이걸 갖다 자기한테 복종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 군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면 거기 사람들이 나에게 배신을 했다. 해양 국가인 어느 나라 사람들은 배신을 잘하더라.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더라. 라면서 계속해서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예. 정말입니다. 이거 해양 문화하고 대륙 문화가 충돌을 할 때, 그리고 각자의 삶이 해양 문화의 기초에서 형성이 되었는지 대륙 문화의 기초에서 형성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이 훌륭한 국제 신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국제 깡패가 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은 해양 문화인지 아니면은 대륙 문화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을 하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거를 기대하는 해양 문화의 그 기준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대하는지, 아니면 대륙 문화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오랑캐고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미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아마 후자를 선택하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상한 사람만 보여요. 반면에 해양 문화적인 문화 안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대하다 보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해양 문화적인 사람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일부러 네트워킹 하러 다니지 않고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아군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해양 문화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해양 문화적인 인간? 대륙 문화적인 인간? 대륙 문화적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성장을 하신 분도 해양 문화적인 요소를 자기 자신에게 옮겨 담아 보십시오. 매일매일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하고 공유 누르고 알람 설정 다 전체 좀 해주면 안 될까?